아, 죄송해요. 발을 헛디뎌서. 하하, 괜찮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려서 어쩌죠? 그런데 이 묵직한 건 뭐죠? 저도 화끈거리는 게 있네요. 그날의 해프닝은 단순한 사고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시작이었습니다. 그 시작에는 설레는 기대와 함께 예기치 못한 시련도 기다리고 있었지만요. 그리고 결국 믿을 수 없는 행복한 결말이 저를 맞이했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55세에 찾아온 제 두 번째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예요. 제 이름은 최선영이에요. 전주에서 혼자 살고 있는 55세 여자예요. 남편을 잃은 지도 벌써 2년이 넘었네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다녀왔어 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거든요. 집안은 늘 조용했고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어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간단히 식사하고 집안일하고 TV 보다가 잠들고 이런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점점 무기력해지더라고요. 친구들이 가끔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도 나가기가 싫었어요. 집에만 있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TV에서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다가 정말 오랜만에 웃음이 터졌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언제부터 웃지 않고 살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울을 보니까 제 얼굴이 너무 어두워 보였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서라도 웃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간절해졌어요. 집에만 있으면 우울한 생각만 들으니까 밖으로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런데 혼자 갈 만한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친구들을 만나자니 괜히 민폐를 끼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혼자 카페에 앉아 있기도 어색하고, 그때 문득 영화관이 떠올랐어요. 영화관이라면 혼자 가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어둠 속에서 스크린만 바라보면 되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고요. 무엇보다 코미디 영화를 보면서 실컷 웃고 싶었어요. 그 주 토요일 오후였어요. 용기를 내서 처음으로 혼자 영화관에 갔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항상 남편과 함께 영화를 봤었는데 혼자 가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매표소에서 성인 일매요. 라고 말할 때도 괜히 부끄러웠어요. 선택한 영화는 로맨틱 코미디였어요. 제목도 예뻤고 포스터를 보니까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요. 남편과 함께 볼 수 없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혼자서라도 웃어보고 싶었어요. 팝콘과 콜라도 사서 마치 데이트 온 기분을 내봤어요. 상영관 앞에서 기다리면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커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젊은 연인들부터 저희 또래 부부들까지. 순간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괜찮아. 나도 충분히 즐길 수 있어. 스스로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드디어 상영관 문이 열렸어요. 어둠 속으로 들어서니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혼자지만 당당하게 그리고 오랜만에 마음껏 웃어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질 줄이야. 상영관 안은 정말 어두웠어요. 스크린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만으로는 좌석 번호를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웠거든요. 저는 티켓을 들고 조심스럽게 제 자리를 찾아 들어갔어요. F열 15번이었는데
다른 관객들 사이를 지나가면서 죄송해요. 지나갈게요. 하며 몸을 옆으로 비비며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어둠에 눈이 적응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 좌석 앞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발을 완전히 헛디딘 거예요. 순간 어? 하는 소리와 함께 몸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팝콘을 든 손으로 뭔가를 잡으려고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순간 정말 아찔했어요.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남자분의 다리에 제 발이 걸리면서 그대로 그분 무릎 위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팝콘은 사방으로 튀어나갔고 콜라는 바닥에 쏟아졌어요. 정말 순간적인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아, 죄송해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급하게 일어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황한 나머지 더 허둥대게 되더라고요. 그분의 무릎 위에 그대로 앉은 채로 몸부림을 치니까 상황이 더 어색해졌어요. 주변 사람들도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기 시작했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였어요. 저는 연신 사과하면서 겨우 일어났어요. 얼굴이 너무 뜨거워서 어둠 속에서도 빨갛게 달아오른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이런 창피한 일이 있나 싶었거든요. 55세에 이런 실수를 하다니 정말 땅에 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낼 법도 한데 오히려 온화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일어나서 저를 도와주시더라고요. 괜찮으세요? 다치지 않으셨죠? 먼저 제 안부부터 묻으시는 거예요. 목소리도 정말 따뜻하고 부드러웠어요. 네, 괜찮아요. 정말 죄송해요. 저는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이렇게라도 인연이 닿았네요. 하시면서 빙그레 웃으시는 거예요. 농담처럼 가볍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제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저는 그 순간 그분을 자세히 보게 되었어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이셨고 키가 크고 인상이 참 좋으셨어요.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오히려 저를 배려해 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보통 남자분들이라면 당황하거나 불쾌해 하실 법도 한데 말이에요. 그분이 바닥에 떨어진 팝콘들을 주워 담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팝콘을 새로 사드릴까요? 제가 다 엎어뜨리게 해서 죄송해요. 오히려 본인이 미안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에요. 제가 실수한 건데 뭘요? 결국 저희는 나란히 앉게 되었어요. 처음엔 너무 부끄러워서 영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옆에서 그분의 존재감이 계속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가끔 웃긴 장면에서 같이 웃기도 하고 감동적인 장면에서는 조용히 감상하기도 했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우연한 일이었지만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게 되다니. 혼자 영화 보러 왔다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쩌면 이것도 운명일까요? 영화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설렘도 들기 시작했어요.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상영관에 불이 켜졌어요. 저는 가방을 챙기면서 슬슬 일어날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옆에 앉아 계신 그분도 천천히 일어나시더라고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이렇게 헤어지면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상영관을 나와서 로비로 향하는 길에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을 거셨어요. 영화 어떠셨어요?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웃었네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뭔가를 망설이시는 것 같았어요. 로비에 도착해서도 저희는 계속 영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떤 장면이 가장 웃겼는지, 주인공들의 연기는 어땠는지,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헤어져야 할 때가 다가오는 게 느껴졌어요. 그때였어요. 그분이 용기를 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잠깐 망설이시더니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저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55세에 이런 상황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잠시 고민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다른 남자분과 이렇게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거든요.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었어요.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분이 정말 기뻐하시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영화관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어요. 그분은 저는 현우라고 해요. 김현우입니다. 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최선영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인사했어요. 이렇게 정식으로 인사를 나누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현우 씨는 정말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은퇴하신 지 얼마 안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나이셨는데 혼자 사시면서 가끔 영화도 보고 독서도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신다고 했어요. 저도 제 상황을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서로의 처지가 비슷해서 그런지 대화가 정말 편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영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요즘 읽고 있는 책, 취미 생활, 그리고 혼자 지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들까지.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나눈 것 같았어요. 그런데 현우 씨가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시더라고요. 커피잔을 돌리시면서 망설이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저도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혹시 다음 주말에 같이 영화 보실래요? 드디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혼자 보는 것보다 둘이 보는 게 더 재밌잖아요. 라고 덧붙이시면서 정말 조심스럽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정말 고민이 되었거든요. 이런 만남이 과연 괜찮을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혼자 지내던 제가 갑자기 누군가와 시간을 보낸다는 게 어색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설레는 기분도 들었어요. 현우 씨가 제 표정을 보시더니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당황할까봐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배려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움직였어요. 좋아요. 라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현우 씨가 정말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어요. 이렇게 새로운 만남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이번에는 액션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현우 씨가 이번엔 넘어지지 마세요. 라고 농담하시니까 저도 웃으면서 조심할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약속이 생각났어요. 약속한 토요일이 되었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옷도 예쁘게 골라 입고 화장도 신경 써서 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의 약속이라 그런지 가슴이 두근두근했거든요. 거울을 보면서 괜찮아 보이나? 하고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어요. 영화관에 도착했을 때 현우 씨가 이미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를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쁘시네요. 라고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이런 칭찬을 받은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티켓을 끊고 팝콘과 음료수를 사서 상영관으로 향했어요. 이번에는 액션 영화라서 그런지 관객들이 많았어요. 현우 씨가 이번엔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농담하시니까 저도 웃으면서 네, 이번엔 넘어지지 않을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또 사고가 벌어진 거예요. 상영관으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계단을 내려가는데 앞에서 누군가 팝콘을 흘려서 바닥이 미끄러웠나 봐요. 저는 그걸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발을 내디뎠어요. 순간 아, 하는 소리와 함께 발목이 삐끗하면서 균형을 잃었어요. 정말 아프면서도 당황스러웠어요. 몸이 옆으로 기울어지면서 그대로 넘어질 뻔했거든요. 발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면서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현우 씨가 깜짝 놀라시면서 재빨리 저를 붙잡아 주셨어요. 어디 다치셨어요? 정말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발목을 가리키면서 발목이 아파요. 라고 겨우 말했어요.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아팠거든요. 현우 씨가 제 상태를 보시더니 망설임 없이 결정을 내리시더라고요. 병원부터 갑시다. 걱정 마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를 업어들으시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도와주실 줄은 몰랐거든요. 제가 괜찮아요. 걸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현우 씨는 들은 척도 안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무리하지 마세요.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저를 안전하게 업고 영화관 밖으로 나가셨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봐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든든한 분이 곁에 있다는 게 고마웠어요. 택시를 잡아서 가까운 병원으로 향했어요. 현우 씨는 계속 제 상태를 걱정해 주시면서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저는 발목은 아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챙겨주시는 분을 만난다는 게 정말 감사했거든요. 병원에 도착해서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현우 씨가 저를 휠체어에 앉혀주시고 접수까지 도와주셨어요. 정말 마치 가족처럼 챙겨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상황이 너무 미안해서 정말 죄송해요. 영화도 못 보게 됐는데.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현우 씨가 제 손을 잡으시면서 영화는 다음에 봐도 되잖아요. 지금은 치료받는 게 중요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런 배려를 받아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시더니 인대가 늘어났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뼈는 괜찮았지만 2주 정도는 깁스를 하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깁스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처치를 받는 동안에도 현우 씨는 계속 곁에 있어 주셨어요. 제가 아파할 때마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고 의사 선생님께 자세한 설명도 들어보시더라고요.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에 저는 점점 감동받았어요. 병원에서 나올 때도 현우 씨가 저를 부축해 주셨어요. 목발을 짚고 걸어야 하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지만
현우 씨는 전혀 귀찮아 하시는 기색 없이 끝까지 도와주셨어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다면 약속을 잡지 말았을 텐데, 오히려 현우 씨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았어요. 결국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며칠 입원해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발목 상태가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집에서 혼자 지내기엔 위험하다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난감했어요. 혼자 살고 있어서 입원하면 챙겨줄 사람도 없고, 무엇보다 현우 씨께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런데 현우 씨가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걱정 마세요. 제가 매일 와서 챙겨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그러실 필요 없어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라고 말했지만 현우 씨는 이미 마음을 정하신 것 같았어요. 입원 첫날부터 현우 씨는 정말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침 일찍부터 병실에 나타나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해 주시더라고요. 손에는 아침 도시락과 따뜻한 미역국을 들고 오셨어요. 병원 음식보다 훨씬 맛있어 보였거든요. 매일매일 현우 씨의 정성이 느껴졌어요. 아침에는 집에서 직접 만드신 음식을 가져오시고, 점심때는 제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사오시고, 저녁에는 과일이나 간식을 챙겨 오셨어요. 혼자 입원해서 외로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잘 챙겨 먹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현우 씨는 제가 무거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늘 배려해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면 아프신 분 돌보는 건 당연한 거죠. 라고 웃으면서 대답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재밌는 이야기나 농담을 해서 병실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점점 현우 씨를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몇 시쯤 오실까? 하고 생각하게 되고,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혹시 현우 씨인가 하고 문 쪽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제 마음이 신기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어요. 입원 3일째 되던 날이었어요. 현우 씨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오셨는데 손에 작은 화분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병실이 너무 삭막해 보여서 꽃을 가져왔어요. 라고 하시면서 창가에 놓아주셨어요. 작은 장미 화분이었는데 정말 예뻤어요. 그날부터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현우 씨에게 점점 의지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현우 씨가 없으면 병실이 너무 조용하고 외로워서 견딜 수 없었거든요. 간호사분들도 보호자분이 정말 정성스럽게 돌봐드리시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입원 마지막 날 밤이었어요. 현우 씨가 평소처럼 저녁 간식을 가져와 주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문득 내일이면 퇴원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매일 만날 이유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갑자기 아쉬운 마음이 들었어요. 현우 씨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평소보다 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조용히 내일 퇴원하시면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도 글쎄요. 다시 예전처럼 혼자 지내겠죠. 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일주일간의 입원 생활을 통해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까지 챙겨주고 걱정해 준다는 게 얼마나 따뜻한 일인지 말이에요. 현우 씨 덕분에 병원에서도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제 마음에도 변화가 생긴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현우 씨 없는 일상을 상상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점점 그분에게 의지하게 되는 제 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55세에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마음이 기울어질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혹시 저희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담이나 응원의 말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깁스는 아직 하고 있었지만 목발 없이도 조심스럽게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어요. 현우 씨는 퇴원 후에도 계속 안부를 물어봐 주셨고, 마침내 이제 좀 괜찮으시면 영화 한 편 보실까요? 라고 제안하셨어요. 저는 정말 오랜만에 밖으로 나가는 거라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완벽한 날씨였어요. 봄바람이 살짝 불어서 걷기에도 좋았고, 하늘도 맑고 화창했거든요. 현우 씨가 제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 걸어주셨어요. 가끔 괜찮으세요?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라고 물어봐 주시는 것도 고마웠고요. 영화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조금 긴장됐어요. 지난번에 2번이나 사고가 났던 곳이잖아요. 현우 씨도 그걸 아시는지 이번엔 정말 조심히 들어가요. 라고 웃으시면서 제 팔을 살짝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런 배려가 정말 감사했어요. 이번에는 로맨스 영화를 선택했어요. 액션 영화는 좀 자극적일 것 같아서 잔잔한 영화가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현우 씨도 좋은 선택이네요. 라고 동의해 주셨어요. 팝콘과 음료수를 사고 천천히 상영관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현우 씨가 앞서서 길을 확인해 주시고 저는 그 뒤를 따라 한 걸음 신중하게 움직였어요. 다행히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좌석에 앉을 수 있었어요. 2번의 사고를 겪고 나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앉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현우 씨가 팝콘을 제게 건네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팝콘통을 건네시면서 현우 씨의 손이 제 손등을 살짝 스친 거예요. 정말 우연한 터치였지만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현우 씨도 그 순간을 느끼신 것 같았어요. 팝콘을 건네다가 손이 멈춰서고 잠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도 현우 씨를 바라봤는데 어둠 속에서도 그분의 눈빛이 느껴졌어요. 뭔가 특별한 순간이라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현우 씨의 따뜻한 손이 제 손등에 닿아 있는 동안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그러다가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셨어요. 처음에는 살짝 손가락만 닿았다가 점점 손바닥 전체로 제 손을 감싸셨어요. 저는 그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녹는 것 같았어요. 이런 스킨십이 어색할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현우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조용한 소통이 이렇게 달콤할 줄은 몰랐거든요. 갑자기 현우 씨가 작은 웃음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나왔어요. 왜 웃는지도 모르면서 계속 웃었어요. 아마 서로 같은 마음이라는 걸 확인한 기쁨 때문이었을 거예요. 정말 바보 같지만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볼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영화관이 어두워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손을 잡은 채로 영화를 봤어요.
화면에서 나오는 로맨스보다 저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순간이 훨씬 더 설레고 달콤했어요. 영화 내내 저는 현우 씨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 제게는 안정감을 주었거든요. 현우 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가끔 제 손을 살짝 쓰다듬어 주시기도 하고 손가락으로 제 손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시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처음으로 손을 잡고 영화를 봤어요. 55세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어요. 마치 첫사랑을 하는 10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영화가 끝나갈 무렵까지도 저희는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고 상영관에 불이 켜져도 선뜻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이 순간이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아쉬움이 밀려왔거든요. 영화가 끝나고 상영관을 나와서도 저희는 손을 놓지 않았어요. 로비를 걸어 나가면서도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오래된 부부처럼 보였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영화관 밖으로 나와서 현우 씨가 시계를 보시더라고요. 벌써 저녁 시간이 다 되어 가고 있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갔네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쉬워하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웠거든요. 현우 씨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평소라면 괜찮아요. 혼자 갈 수 있어요. 라고 했을 텐데 그날은 왠지 현우 씨와 더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집까지 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짧게 느껴졌어요. 현우 씨와 함께 걸으니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았거든요. 저희는 오늘 본 영화 이야기도 하고 날씨 이야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우 씨가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헤어질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정말 아쉬웠어요. 이렇게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었거든요. 마음속으로는 계속 함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문득 용기가 났어요. 평소에 저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지만 그냥 보내기는 싫었거든요. 현우 씨가 돌아서려는 순간 제가 말을 꺼냈어요. 차 한잔하고 가실래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한 말인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현우 씨도 순간 놀라신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아마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을 거예요. 현우 씨가 잠시 망설이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혹시 부담스러워 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됐어요. 아니에요. 괜찮으시면. 이라고 말을 이으려는데 현우 씨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네. 좋아요. 라는 대답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어요. 집 안으로 모시면서 저는 갑자기 긴장이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는 다른 남자분을 집에 모신 적이 없었거든요. 집이 너무 어수선하지는 않을까, 뭘 대접해 드려야 할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현우 씨가 집 안을 둘러보시면서 정말 따뜻한 집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에 마음이 놓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시는 현우 씨를 보니까 뭔가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원래부터 이 집에 있던 분처럼 말이에요. 뭘 드릴까요? 커피, 차. 라고 물어보니까 현우 씨가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혹시 술 있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차나 커피를 예상했는데 술이라니. 하지만 나쁘지 않은 제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행히 집에 남편이 아껴두었던 와인이 한 병 있었어요. 특별한 날에만 마시려고 보관해 두었던 건데 오늘 같은 날이야말로 특별한 날이 아닐까 싶었어요. 와인을 꺼내와서 현우 씨께 보여드리니까 좋은 와인이네요. 라고 감탄하셨어요. 와인잔에 따라서 건네드리면서 저는 약간 떨렸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하지만 현우 씨가 편안하게 웃어주시니까 긴장이 조금씩 풀렸어요. 서로 잔을 들고 마주 보니까 묘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첫 모금을 마시고 나니까 정말 기분이 좋아졌어요. 와인의 부드러운 맛과 함께 현우 씨와 함께 있다는 설렘이 섞여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현우 씨가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였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와인을 한 모금 더 드시더라고요. 저도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즐거웠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더 깊은 대화가 시작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거실에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면서 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이야기들이었어요. 오늘 본 영화 얘기, 날씨 얘기, 그런 소소한 일상들 말이에요. 하지만 와인이 한 잔씩 들어가면서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현우 씨가 먼저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요즘 어떤 생각으로 살고 계시는지,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진솔한 모습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은퇴하고 혼자 지내다 보니 대화가 가장 그립습니다. 현우 씨가 와인잔을 돌리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 속에 담긴 외로움이 느껴져서 제 마음도 아팠어요. 저와 똑같은 마음으로 살고 계셨던 거예요. 저도 현우 씨의 솔직함에 용기를 얻어서 제 마음을 열어놓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잃고 나서 어떻게 지내왔는지, 매일 혼자 저녁을 먹으면서 어떤 기분이었는지, 평소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하게 되었어요. 저 역시 집에 돌아와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있으면 외로움이 밀려와요. 제가 그렇게 고백하니까 현우 씨가 이해한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는 사람을 만나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저희 사이에 뭔가 특별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같은 나이대에 비슷한 상황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같은 종류의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 이런 걸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현우 씨가 자신의 일상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혼자 아침을 먹고 신문을 보고 산책을 하고 그런 일상들이 저와 너무 비슷해서 놀라웠어요. 정말 똑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제 일상을 얘기해 드렸어요. 남편이 좋아했던 TV 프로그램을 혼자 보면서 괜히 눈물이 나는 일, 저녁에 혼자 밥을 먹다가 갑자기 허전해지는 마음, 밤에 잠들기 전에 느끼는 적막함.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와인을 한 잔 더 따라 마시면서 현우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을 만나다니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는 더욱 편해졌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을 골라서 했는데 점점 자연스럽게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어요. 서로의 상처도 아픔도
그리고 희망도 함께 나누었어요. 현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시는 모습,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진솔한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하면서 오랜만에 마음이 후련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 혼자 속으로만 사귀었던 감정들을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시원했거든요. 현우 씨가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와인잔이 비어갈 때쯤 현우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충만한 기분을 느꼈거든요. 거실의 조명이 은은하게 저희를 비추고 있었어요. 와인의 영향인지 아니면 현우 씨와 함께 있다는 안정감 때문인지 마음이 정말 평온해졌어요. 이런 시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와인병이 거의 비어갔어요. 저희는 처음보다 훨씬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서로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어요. 와인의 영향인지 마음도 한결 편해졌고 현우 씨와의 거리감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았어요. 현우 씨가 와인을 한 잔 더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져 있었고 눈빛도 더 따뜻해 보였어요. 저도 와인 때문인지 얼굴이 살짝 달아오르고 있었는데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이렇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분을 만나다니 정말 감사해요. 현우 씨가 와인잔을 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이런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거든요. 저도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면서 현우 씨를 바라봤어요. 조명이 은은한 거실에서 마주 앉아 있는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거든요. 그때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으시더라고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 가까이로 손을 가져가시면서 망설이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현우 씨의 손이 제 손등을 살짝 건드렸어요. 정말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터치였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제 손등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만큼은 혼자가 아니네요. 현우 씨가 제 손을 감싸시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 외로움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현우 씨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동정이나 가벼운 관심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저를 아끼고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이런 눈빛을 받아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따뜻한 눈빛에 이끌려서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지만 제 마음을 알아달라는 뜻이었어요. 저도 현우 씨와 같은 마음이라는 걸, 그리고 이 순간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전하고 싶었거든요. 현우 씨가 제 대답을 받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정말 따뜻하고 아름다운 미소였어요. 그 미소를 보니까 제 마음도 한결 편해졌어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설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부터 저희 사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어색했는데 이제는 정말 자연스럽고 편안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서로를 알고
지낸 사이처럼 느껴졌거든요. 현우 씨의 손이 제 손등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렸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55세에도 이렇게 설레고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현우 씨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그러자 현우 씨가 더 확실하게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동안 저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거실의 조명 아래서 서로의 손을 잡고 앉아있는 저희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을 거예요. 이런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우 씨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다는 걸 확실히 느꼈거든요. 와인잔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지만 저희는 더 이상 마시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취해 있었거든요. 술에 취한 게 아니라 이 순간, 그리고 서로에게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이었어요. 현우 씨와 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잡고 있는데 뭔가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마음이 저절로 들었어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이끌리는 느낌이었거든요. 현우 씨가 먼저 일어나시면서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일어났는데 그러자 저희는 정말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 서게 되었어요.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가까웠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때 현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 다른 손도 잡으셨어요. 이제 저희는 두 손을 모두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현우 씨의 따뜻한 마음이 손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것 같았어요. 괜찮을까요? 현우 씨가 정말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 그 한마디에 다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정말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저희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현우 씨의 따뜻한 품에 안기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거든요. 이런 포옹을 해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현우 씨의 품은 정말 든든하고 따뜻했어요. 마치 모든 걱정과 외로움을 다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저도 현우 씨를 꼭 안으면서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오랫동안 눌러왔던 외로움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혼자서 참아왔던 모든 감정들이 현우 씨의 품에서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정말 따뜻한 위안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저희는 정말 오랫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서로의 체온을 느끼고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우 씨가 제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셨어요. 마치 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정말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현우 씨의 등에 손을 올려놓았어요. 그분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어요. 서로를 의지하고 있다는 느낌이 정말 소중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렇게 확실하게 느낀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포옹을 하면서도 저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그리고 앞으로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포옹 속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55세에도
이런 따뜻한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혼자가 아닌 삶을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천천히 포옹을 풀면서 저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현우 씨의 눈에도 감동이 가득 차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뭔가 정말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누었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현우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저도 저야말로 고마워요. 라고 대답했어요.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어요. 이런 순간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날 밤은 정말 잊을 수 없는 밤이 되었어요. 현우 씨는 늦은 시간까지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헤어질 때도 서로 아쉬워했어요. 다음에 언제 만날지 약속하면서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순간을 경험해 보셨나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해요. 저희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이나 응원의 말씀 남겨주시면 정말 기쁠 거예요. 현우 씨와 그런 특별한 시간을 보낸 지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현우 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고 하루 종일 미소가 지어졌어요.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라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어요. 딸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거든요. 서울에 살고 있는 딸과는 일주일에 한 번씩 통화를 하는데 최근에는 제가 너무 밝아진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엄마, 요즘 목소리가 많이 밝아졌네요. 뭔가 좋은 일 있어요? 딸이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저는 머뭇거렸어요. 아직 말할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하지만 언젠가는 얘기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드디어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딸과의 주말 통화 시간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보기로 한 거예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지만 더 이상 숨길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우 씨와의 관계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평소처럼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처음에는 일상적인 안부 인사를 나누었어요. 딸의 직장 이야기, 건강 이야기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계속 어떻게 말을 꺼낼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대화가 어느 정도 이어진 후에 저는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엄마 요즘 좋은 분을 만나고 있어. 정말 조심스럽게 마치 날아갈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딸이 제 말을 제대로 들었는지 아니면 이해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저는 딸의 반응을 기다리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어떤 반응이 나올지 정말 예측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딸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했어요. 목소리 톤이 확 바뀌면서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섞인 반응을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 딸이 정말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말했어요. 목소리에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딸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특히 벌써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딸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나 하는 후회도 들었어요. 엄마는 아빠 생각 안 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딸이 계속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딸의 마음도 이해가 되었거든요. 아빠를 그리워하는 딸의 마음 말이에요. 저는 딸을 달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딸은 계속해서 화를 내면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그날 통화는 결국 좋지 않은 분위기로 끝나버렸어요. 저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딸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과연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현우 씨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은 정말 잠이 오지 않았어요. 딸의 말들이 계속 떠올랐고 현우 씨 생각도 났어요. 두 마음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행복할 권리와 딸에 대한 배려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딸과의 통화를 끝내고 나서 저는 정말 마음이 무거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거든요. 딸의 반응이 그렇게 격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했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현우 씨와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계속 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벌써 다른 사람을 만나느냐는 그 말이 특히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어쩌면 딸 말이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현우 씨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어요.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해 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목소리에서 제 고민이 느껴졌나 봐요. 현우 씨가 저희 침울한 목소리를 알아차리시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딸과의 통화 내용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딸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다 털어놓았어요. 현우 씨는 제 이야기를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셨어요. 중간에 끼어들거나 변명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해졌어요. 현우 씨 잘못이 아닌데 이런 상황에 휘말리게 해서 말이에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현우 씨가 말씀하셨어요. 정말 차분하고 이해심 있는 목소리였어요. 선영 씨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따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죠. 라고 하시면서 오히려 딸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현우 씨께 정말 미안했어요. 혹시 이 상황 때문에 저와 거리를 두고 싶어 하실까봐 걱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혹시 잠시 만남을 미루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현우 씨의 대답은 정말 의외였어요. 따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천천히 기다리죠.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기다리자는 뜻이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현우 씨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딸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리고 시간이 약이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급하게 서두를 필요 없다면서 저를 다독여 주셨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해심을 보여주시다니 정말 고마웠어요. 그 후로 현우 씨는 정말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셨어요. 딸과의 갈등 때문에 제가 우울해할 때도 있었지만 현우 씨는 절대 재촉하거나 압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제가 편안할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해서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현우 씨는 항상 괜찮아요.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라고 답해 주셨어요. 그런 든든한 지지가 있어서 저도 포기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요. 한 달 정도가 지났을까요? 딸과는 그 후로 몇 번 더 통화했지만
여전히 냉랭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현우 씨는 계속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가끔 만나서 산책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서로를 위로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현우 씨가 제안하셨어요. 딸을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테니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걱정됐지만 현우 씨의 진심을 믿고 딸에게 연락해봤어요. 딸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결국 만나보기로 했어요. 어쩌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저희 세 명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어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고 걱정되었어요. 현우 씨는 그 만남을 앞두고도 전혀 긴장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좋은 기회예요. 라고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어요. 그런 현우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조금씩 안심이 되었어요. 드디어 딸과 현우 씨가 만나는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정말 떨렸지만 현우 씨를 믿기로 했어요. 과연 딸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열릴 수 있을까요?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딸과 현우 씨가 처음으로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정말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아침부터 제대로 된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과연 딸이 현우 씨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현우 씨는 딸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만남 장소는 전주 시내의 조용한 카페로 정했어요. 너무 격식을 차리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저는 일부러 30분 일찍 도착해서 딸과 현우 씨를 기다렸어요.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들 수도 없었어요. 딸이 먼저 도착했어요. 얼굴 표정이 굳어 있어서 아직도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엄마, 라고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저는 딸의 손을 잡으려고 했지만 딸은 슬쩍 피하더라고요. 10분 후에 현우 씨가 오셨어요. 단정한 옷차림에 꽃다발까지 들고 오시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딸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정말 신경 쓰신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딸은 현우 씨의 인사에 간단하게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도 경계심이 가득한 표정이었거든요. 저는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현우 씨는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차분하게 자리에 앉으셨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딸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현우 씨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상황이었어요. 현우 씨가 자신의 직업, 취미, 그리고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천천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현우 씨의 진심이 전해지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딸도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특히 현우 씨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딸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현우 씨가 진지한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선영 씨가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그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 말을 들은 딸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차갑고 경계심 가득했던 얼굴이 점점 부드러워지더라고요. 현우 씨의 진심 어린 태도가 딸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현우 씨가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저와 어떻게 만났는지, 그리고 저희 어떤 점이 좋은지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딸도 그런 현우 씨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시더라고요. 특히 현우 씨가 저희 외로움을 이해한다고, 그리고
그 외로움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말씀하실 때 딸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아마 딸도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현우 씨의 말이 더 와닿았을 수도 있어요. 현우 씨가 또 말씀하셨어요. 저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다고, 그리고 딸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절대 저를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해주셨어요. 그런 진심 어린 말씀을 들으니까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정말 외로워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라고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그리고는 현우 씨를 바라보면서 엄마를 잘 부탁드려요. 라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현우 씨도 딸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이시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사랑하는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후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딸도 현우 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현우 씨의 취미나 관심사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가끔은 웃기도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카페에서 나올 때 딸이 현우 씨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정말 기뻤어요. 딸이 현우 씨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이 제 팔짱을 끼더라고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스킨십이었어요. 엄마, 생각보다 좋은 분이네요. 라고 속삭이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이 정말 가벼워졌어요. 현우 씨와 딸이 만난 지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그 후로 딸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었어요. 딸이 현우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혹시 마음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도 그 만남 이후로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예전처럼 차갑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마음을 연 것 같지도 않았어요. 뭔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 표정을 자주 지었거든요. 저는 그런 딸을 보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현우 씨도 그 만남 이후로 딸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딸이 정말 좋은 분이라고, 그리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우 씨도 딸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평소보다 목소리가 부드러워진 것 같았는데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딸의 말을 기다렸어요. 엄마, 지난번에 그분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저는 딸의 다음 말이 궁금해서 숨을 참고 들었어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정말 떨렸거든요. 딸이 계속 이야기했어요. 현우 씨가 생각보다 정말 좋은 분이라고, 그리고 엄마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하는 마음이 정말 진실해 보였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빠 생각에 화가 났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다른 분을 만날 수 있나 싶었거든요. 딸이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저는 그런 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당연한 반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딸이 이어서 말하는 내용이 정말 놀라웠어요. 하지만 엄마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생각해보니까 마음이 바뀌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딸도 제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분이 엄마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딸이 현우 씨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딸의 목소리가 점점 더 부드러워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을 해줬어요. 엄마가 행복하다면 나도 받아들일게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딸이 드디어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전화 너머로 딸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딸의 밝은 웃음이었어요. 엄마, 행복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라고 말해주는 딸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맺힌 채로 딸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라고 계속 말했어요. 딸이 이렇게 이해해 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졌는지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딸의 축복을 받고 현우 씨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이었어요. 바로 현우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딸의 말을 전해드렸어요. 현우 씨도 정말 기뻐하시면서 이제 정말 당당하게 함께 할 수 있겠네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어요. 다음 주말에 딸이 전주로 내려온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가족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하더라고요. 현우 씨와 저, 그리고 딸이 함께 식사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딸의 이해와 현우 씨의 진심,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거든요. 55세에 이런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군요. 딸의 축복까지 받은 저희의 사랑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정말 기대가 되었어요. 딸의 축복을 받은 그날 이후로 저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눈치를 보거나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현우 씨와 저는 정말 당당하게 서로의 삶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런 자유로운 기분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첫 번째 변화는 만나는 횟수가 늘어난 거였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조심스럽게 만났다면 이제는 거의 매일 만나게 되었어요. 현우 씨가 아침 산책을 하러 오시기도 하고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어요. 현우 씨가 제 집에 오시는 것도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전에는 차 한잔 하는 것도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오늘 저녁은 뭘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함께 요리를 하기도 해요. 그런 일상적인 모습들이 정말 행복했어요. 저도 현우 씨의 집에 가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현우 씨의 취미인 독서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함께 책을 읽으면서 감상을 나누기도 했어요. 이 작가의 표현이 정말 아름답네요. 라고 하시면서 좋은 구절을 읽어주실 때면 정말 행복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서로에 대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손을 잡는 것도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게 되었어요. 길을 걸을 때 팔짱을 끼기도 하고 영화를 볼 때 어깨에 기대기도 했어요. 현우 씨도 저에 대한 애정 표현을 더 자주 하시게 되었어요. 선영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런 솔직한 감정 표현이 저희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 주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소개하게 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이나 친구들에게도 제 남자친구 현우 씨예요. 라고 자연스럽게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주변 분들도 축하해 주셨어요.
딸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딸이 전주에 내려올 때마다 현우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거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었어요. 딸도 현우 씨를 편하게 대하더라고요. 현우 씨도 딸을 친딸처럼 아껴주셨어요. 딸의 직장 고민이나 연애 상담까지 들어주시면서 정말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셨어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현우 씨를 선택한 제 자신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을 함께 하게 되었어요. 장보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같은 소소한 일들도 함께 했어요. 혼자 할 때는 지루하고 귀찮았던 일들이 현우 씨와 함께 하니까 즐거워졌어요. 현우 씨의 친구들과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모두 좋은 분들이셨어요. 현우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기뻤어요. 저도 현우 씨 덕분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었어요. 저희만의 특별한 추억들도 많이 만들었어요. 함께 여행도 다녀오고 특별한 날에는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했어요. 55세에 이런 로맨틱한 경험들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사했어요. 현우 씨와 함께 하는 모든 순간들이 소중했어요. 아침에 함께 커피를 마시는 시간, 저녁에 산책하면서 나누는 대화, 그리고 밤에 함께 TV를 보는 평범한 시간들까지 모든 게 행복했어요. 가족들도 점점 저희 관계를 따뜻하게 받아들여 주었어요. 딸뿐만 아니라 친척들도 현우 씨를 좋아해 주셨어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현우 씨도 함께 참여하시게 되었고, 정말 가족의 일원이 된 느낌이었어요. 이제 저희는 정말 자연스러운 커플이 되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면서 매일매일을 함께 보내고 있어요. 혼자였던 시간들이 이제는 까마득한 과거같이 느껴져요. 55세에 시작된 저희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 피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앞으로도 함께 만들어 갈 추억들이 정말 기대돼요. 16페이지 완결. 지금도 저희는 자주 영화를 함께 보러 다녀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영화관에 가는 것이 저희만의 특별한 약속이 되었거든요. 처음 만났던 그 영화관에 가는 것을 가장 좋아해요. 그곳은 저희에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니까요. 영화관에 도착할 때마다 저는 처음 현우 씨를 만났던 그날이 떠올라요. 제가 넘어져서 현우 씨 무릎 위에 앉아버렸던 그 어색하고 당황스러웠던 순간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창피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실수가 저희를 이어준 운명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상영관에 들어갈 때도 이제는 전혀 긴장되지 않아요. 현우 씨가 항상 제 손을 잡고 안전하게 에스코트해 주시거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저를 챙겨주시는 모습이 정말 고마워요. 예전에 2번이나 넘어진 기억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두운 상영관에서 나란히 앉아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해져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해서 팝콘 하나 건네는 것도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면서 영화를 봐요. 현우 씨가 콜라 빨대를 저쪽으로 돌려주시거나 제가 팝콘을 입에 넣어드리기도 해요. 영화가 시작되면 저희는 항상 서로의 손을 꼭 잡아요. 그 따뜻한 손길을 느낄 때마다 정말 행복해요. 55세에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아직도 신기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매번 새롭게 깨달아요. 로맨스 영화를 볼 때면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요. 스크린 속 주인공들의 사랑 이야기보다 저희 이야기가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우리 이야기가 더 재미있죠. 라고 현우 씨가 귓속말로 말씀하실 때면 정말 행복해요. 액션 영화를 볼 때는 현우 씨 팔에 매달리기도 해요. 무서운 장면이 나오면 현우 씨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언제 끝나요? 라고 물어보기도 하죠. 그러면 현우 씨가 제 등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면서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코미디 영화를 볼 때는 함께 웃는 게 가장 좋아요. 같은 장면에서 동시에 웃을 때면 서로 얼마나 잘 맞는지 느낄 수 있거든요. 웃음이 터질 때마다 현우 씨가 제 손을 꽉 잡아주시는데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해요.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저희는 바로 일어나지 않아요. 엔딩 크레딧이 끝날 때까지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서 여운을 즐겨요. 그 시간이 저희에게는 정말 소중한 순간이거든요. 아무도 없는 상영관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기분이에요. 가끔은 처음 만났던 그 자리에 앉기도 해요. F열 15번과 16번 자리 말이에요. 그 자리에 앉으면 처음 만났던 그날의 떨림이 다시 느껴져요. 그때 정말 당황했죠. 하고 서로 웃으면서 추억을 되새겨요. 영화관에서 나올 때면 항상 팔짱을 끼고 나와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정말 다정한 부부처럼 보일 거예요. 실제로 영화관 직원분이 부부 사이가 정말 좋아 보이세요. 라고 말씀해 주신 적도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도 오늘 본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요.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주인공들의 연기는 어땠는지. 그런 소소한 대화들이 저희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줘요. 요즘은 새로 개봉하는 영화들을 미리 체크해 두기도 해요. 다음 주에는 이 영화 어때요?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도 재미있어요. 영화를 보는 것 자체보다도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더 소중해요. 늦게 찾아온 사랑의 소중함을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혼자였던 시간들이 너무 길어서 이런 행복이 꿈만 같아요. 현우 씨와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55세에 시작된 저희의 사랑 이야기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혹시 여러분도 새로운 시작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용기를 내보세요. 언제든 늦지 않아요. 저희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인생 이야기들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황혼연애 경험담이나 응원의 메시지도 남겨주세요. 모든 분들의 인생에 늦은 봄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